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한 50% 정도 이제 코칭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직렬 선택에 대한 고민.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 있어서 어떤 직렬로 갈 것이냐, 뭐 경찰이냐, 검찰이냐, 아니면 뭐 교정직이냐, 아니면 일반 행정이냐, 관세직이냐, 어떤 직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잘 맞는 직렬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고민. 아니면 이제 내가 공무원 준비를 계속 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할지,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을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민 상담이 많아요. 한 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을 하니까 제 지금 전속이 이제 제 연구실을 회사로 만들기 전에는 이제 교육기업에 자문도 하고, 이제 일땡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지만 실제로 운영하면서 아주 많은 이제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준비생들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한 해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500명 1대1 코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라서 조금 줄여 나갈 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매년 수백 명씩 이쪽 관련된 1대1 코칭을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고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공무원이나 경찰 쪽은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 낯설어요. 근데 사실은 수능이나 특목 대입 분야는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포지션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이제 특목 대입 분야에 이제 그 진로 진학 관련된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데, 그게 서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분당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데 1분당 뭐 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초고가예요. 그게 사실은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도움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정도의 고액을 내고 그런 코칭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만 해도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경찰 쪽은 아직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에 뭐 내가 몇 개월 만에 뭐 무슨 시험 합격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하는지 뭐 솔직히 비전문적으로 막 자기의 공부 방법론을 일반화시키고 뭐 이것저것 전문가라고 데리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기준점에서는 그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게, 이론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코칭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그 막 수백 명씩 코칭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학습 소화율만 놓고 봐더라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그리고 뭐 명문대생이라고 학습 소화율이 아주 높을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해서 명문대생들이 공부 방법론을 모르냐? 아니거든요. 공부 방법론을 잘 알아요, 그 친구들. 특히 이제 수능으로 대학 들어간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는 경제적 여건, 라이프 스타일, 학습 소화율,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 뭐 공부 방법론 해가 공부에 뭐 나는 몇 개월 만에 무슨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 뭐 하면서 뭐 기억나는 속독법 무슨 뭐 공부 방법 뭐 타이틀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한 수험생들한테는 획일화되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건 실제로 코칭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목 대입 분야에 있을 때 그 이렇게 지금 이런 분야에 이제 그렇게 컨설팅하는 컨설턴트가 따로 있죠. 이제는 완전히 직업화돼서 거기 이제 지원하는 선생님들 스펙이 으리으리해요. 진짜로 엄청 대단해요. 막 국내 최고 대학은 기본에 해외 뭐 최고 유명 대학의 석박사 학위자들이고 경력 사항도 화려하고,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특목 대입 분야에서 이제 그런 진로 진학 이런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아하하 하다가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코칭 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초반에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튜브에 뭐 나 몇 개월 만에 시험 합격했어요 해가지고 막
공부 방법론 그럴듯하게 무슨 사진 기억술, 무슨 독해법 뭐 이런 거 맹신하지 마세요. 아, 그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안 맞는 방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은 당장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합격생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인사하러 오고 뭐 스승의 날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왕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최고 대학을 나와서 최고 금융공기업을 간 친구들 아니면 뭐 정말 어려운 시험을 이제 공무원 뭐 5급이든 7급이든 시험 합격한 친구들 합격하고 나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어느 날 전화 와서 원장님 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일 찾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코칭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뭔가 좀 방향성을 바꾸고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1에서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작성해 달라는 설문지를 통해서 가볍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예를 들면 뭐 논리 능력이 뛰어나다 뭐 언어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 소화율을 검증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적성을 평가하죠. 1차 코칭 때 이게 다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는 내용도 여기 기초 과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혼자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진로가 정해지면 2단계 때 이제 일간, 월간, 주간 계획표를 제가 점검해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코칭이고 3단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뭐 간부 후보 시험이나 7급이나 5급 시험처럼 어려운 시험들은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저한테 이제 본인이 학습 일기를 작성한 걸 바탕으로 매달 뭐 1회 정도씩 이렇게 정기 검증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부 잘 될 때 비록 뭐 굳이 코칭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뭐 슬럼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집중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학습 일기 제시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거 이제 3단계 코칭 받는 거 불규칙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3단계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직렬이나 진로 고민이 있다면 1회만 받으시면 돼요. 1회만. 1회 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돼서 내가 이제 목표나 진로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2차 코칭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차 프로모션 할인 기간이니까 프로모션 할인을 받으세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엄청 고가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특목 대입 분야에 있어서는 그 서울에서 뭐 분당 금액을 측정받는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이제 학습 설계 및 학습 진로 설계 이제 그런 컨설턴트 전담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스펙도 워낙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분당 금액을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높겠어요. 원래 제가 지금 측정한 금액도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원금액을 낮췄지만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 할인까지 더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찰 공무원 쪽은 아직 이게 개념이 낯설어서.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엘리트 선수 출신 있죠. 운동 선수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엘리트 음악 출신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레슨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자기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이 금액은 뭐 너무 적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 할인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최종 합격할 때까지 이제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3차 프로모션 선착 몇 명이니까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직렬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어떤 직렬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내 삶을 꾸려갈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환경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혼자서 하긴 힘들긴 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부모님의 교육 철학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내가 자라온 환경상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체크해야 돼요. 가치관이란 건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A라는 결정을 할 때 판단 기준점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인생관이라고 부르죠.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어쨌든 물질적 풍요로움이 일단 최우선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이나 경찰 쪽은 맞지 않겠죠. 당연히. 맞죠? 근데 나는 일단 물질적 풍요로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라는 건 결국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인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함께 더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규칙이다. 그 사회 공동체 규칙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규칙이라는 게 결국 법이라는 거고, 그러면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그때는 공무원이나 경찰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후보 직업군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찰 시험이나 뭐 공무원 7급이나 공무원 9급 일행 시험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직업은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내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수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목표로 내 삶의 비전과 방향성에 그 직업군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직업군을 나열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삶의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 다소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많아요. 검찰직도 있고 경찰직도 있고 맞죠? 뭐 교정직도 있을 수 있고 해양경찰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 경호실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도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럼 여러 가지 직업군을 일단은 나열을 해요. 이제 공공기관으로 정해졌다면. 맞죠? 그러면 이 직업군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을 먼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경제적인 여건, 학습 소화율,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환경. 근데 이거를 사실은 객관화 시켜서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순 암기형 시험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적성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업군 중에 시험이 검찰이나 경찰, 교정직, 해경은 단순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쪽 필기는. 근데 대통령 경호실 7급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대 편입일은 이제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 그거는 논리 능력, 추론 능력,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단서 조항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잘 맞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군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직 일반 사무직으로 간다면 검찰 일반 사무직은 업무가 이원 조직 체계라서 보조 역할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군무원이나 검찰직은. 근데 경찰직은 경찰관으로서 내가 어떤 부서 안에서 내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일에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해당 계급이 된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관이나 나의 성향상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측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실무진으로 갈지 간부진으로 갈지도 본인 적성에 잘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수험생들은 어떻게 정하냐면, 나는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간부진으로 가야지.
나는 대학을 별로 좋은 데를 안 나왔고 고졸이니까 실무진으로 가야지. 실무진이란 건 이제 9급 순경 이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코칭했던 7급 준비생들이 전원 다 취업을 했는데, 심층 면접 코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합격한 7급 현직자들은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막 높지 않다고요. 오히려 학벌 좋은 친구들이 더 헤맸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변경해서 그때 세무직 7급 준비하시던 분은 명문대생이었는데 스튜디오스로 갔어요. 승무원으로. 항공기 승무원. 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간부진이나 실무진이냐는 내가 명문대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로 따르면 안 되고 내가 가지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학습 잠재율은 중요해요. 학습된 잠재율.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논리 능력, 추론 능력이 뛰어나서 그 다음에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암기력 테스트 시험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 유형이 다 달라요.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업무를 주도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임무를 이제 FM대로 처리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건지 뭐 변수는 워낙 많지만 어쨌든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간부직, 이제 간부 후보생 7급, 5급을 준비할 건지 이거를 할 건지 이제 나누어 가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야죠. 합격하고 나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맞잖아요. 예. 그럼 명문대생인데 9급으로 순경으로 들어와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진짜로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변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직렬로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9개월 만에 합격했니 뭐 1년 만에 합격했니 이거 전부 다 헛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고시학원가의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전부 다 어떤 게 전제가 깔려 있냐면 선행학습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과목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법대를 3, 4학년을 다녔어. 그게 어떻게 초시생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 법학 과목에 대해서 로테이션이 된 상태잖아요. 맞죠? 그 기간도 사실은 수험 기간에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선행 과목이 한두 과목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초시생 개념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해 수백 명씩 코칭하고 합격생들 배출하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낀 점, 그 다음에 제 통계 데이터를 보자면 9급 요즘에는 9급도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은 걸려요. 평균적으로. 진짜로. 상급은 한 3, 4급, 7급은 3, 4년 정도 걸리고 5, 6년도 많아요. 솔직히. 진짜로.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여유있게 잡고 늘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면 그냥 코칭 케어 프로그램 받으세요. 그 금액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막 영화 가고 커피 막 비싼 거 먹고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점. 제가 이 직렬이 잘 맞을까요? 어우, 거기서 당신은 사주에 칼을 차고 있네. 그러니 이걸 하세. 그건 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니 저도 이렇게 풍수지리를 믿거든요. 사무실에 막 이런 그림도 많고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기납법에 의한 통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진로 진학에 있어서는 그게 안 돼요. 통용이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 현재 직업군과 같은 고민이 아니잖아요.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맞죠? 그래서 내가 직렬 선택하는데 점 보러 가가지고 점도 막 비싸잖아요. 요즘에 7만원, 10만원 안 해요? 그거 내고는 뭐 칼을 차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경찰 할 수 있어. 그래 놓고는 6년이 돼도 시험을 합격을 못해. 계속 시행착오야. 그리고 코칭 케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원장님 광고 좀 하시죠.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괜히 4년을 날렸네요. 이래요. 괜히 내보고 광고 안 했다고 탓을 해. 그건 너무 죄송한데 광고비가 아까워요. 저는 광고 안 해도 뭐 어차피 올 사람도 오는데. 됐죠? 네, 그래서 셀프로 하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직렬이 선택하면
좋은 거니까, 그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라하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 채널에 일반 수험생분들만큼이나 강사들도 꽤 많이 들어와서 빼가요. 이렇게 코칭 케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면접 코칭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 해도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거라 생각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